예,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부터 323년, 즉 12, 13년간에 걸쳐서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이후에 소아시아 반도와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 서부 지역까지 정복한 그러한 대정복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제패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 정복 사업을 이루갈 수 있게 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 가지 영웅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필리포스 2세라는 아버지에 이어서 헬라의 도시국가인 마게도냐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자마자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다른 도시국가들을 제압하고 그리스 반도 제패자로 나서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이 어려서부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와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말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10살 때, 기록에 따라서는 12살 때라고 하긴 하는데, 자신의 부왕이 13달란트를 주고 사온 말이 굉장히 횡포하고 사나워서 어느 누구도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찰 결과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왕에게 자신이 길들여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말에게 다가가서 이 말의 머리를 태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순순히 이 알렉산더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말을 올라타고 이 말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도 서쪽을 제패할 때까지 이 부케팔로스라는 이 말은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전쟁터를 같이 누비게 됩니다. 이처럼 불과 10여 세 정도의 알렉산더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길들이지 못하는 부케팔로스를 길들여서 자신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마병이라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 때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기마병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투하는데 가장 뛰어났던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13살 때 부왕의 알선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휘하에 들어가서 3년간 철학이라든지 윤리학,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생물학 등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의 일리어드를 이 알렉산더에게 많이 읽도록 권면하고 또 그러한 책을 선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준 이 일리아드라는 책을 항상 전쟁터에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자신은 때로는 성격이 좀 거칠고 난폭할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생활을 상당히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측면에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전략 추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절제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즐겼고, 오히려 대항들이 좋아하는 여성을 멀리하고, 오히려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소아시아 반도의 프리기아 지역을 침공에 들어갈 때 거기에 그루디우스라는 신전에 마차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 마차에 묶여진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서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풀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칼을 빼서 이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림으로써 그 매듭을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항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낸 내기와 비슷합니다. 달걀을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시합을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못하자 계란을 깨뜨려서 그 달걀을 바로 세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하지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선도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의 전략을 앞장 세우고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항상 전장에서 자기 최정예의 기마병을 이끌고서 그 기마병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직접 지휘한 헤타이로이라는 기병 전투단은 대왕이 맨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사기가 높았고 항상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하고 벌였던 이수스 전투라든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러한 헤타이로이는 대왕을 따라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다리우스 3세를 겁을 주고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전략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에서 상당히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전장이 너무 앞서니까 오히려 말렸다고 합니다. 너무 앞서가지고 대왕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조금 뒤로 좀 빠지십시오 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를 물리치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할 수 있는 한 연기를 계속하리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용감한 연기, 이것을 현장에서 가장 즐겼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약 4만에서 4만 5천의 작은 병력으로 10만 이상의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분수령이 되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는 부하들이 우리의 병력 숫자가 작으니까 가급적이면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자. 이렇게 장군들이 진언을 하자 또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비록 다리우스 3세가 많은 병력이지만 이 알렉산더는 용맹성과 치밀한 그의 전투 전략에 의거해서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맹과 지략이 결국 적은 숫자의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3세를 놀라게 하고 겁나게 함으로 드디어 가가멜라 전투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고 파죽지세로 페르시아 전역을 제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지휘하는 헤타이로이라는 직접 인솔하는 기병대는 앞장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따라서 이 핵심 다리우스 3세를 추적하면서 결국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렉산더의 용맹함은 야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없이 적은 병력임에도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철학자들을 전쟁터에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과 시간만 나면은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서로 담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적군에게서 포로가 된 인도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높은 지식에 놀라면서 포로가 된 철학자들을 나중에 다 풀어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은 상당히 그 관용성도 뛰어났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애인 중에 하나이던 판카스테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을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판카스테에게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판카스테와 이 화가가 애인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 소문을 듣고서 나중에 오히려 이 화가와 판카스테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용성이 높은 그런 심정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 견유학파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햇빛을 쬐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가와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디오게네스는 내가 지금 일광욕을 하니까 햇빛을 가리지 말고 제발 좀 비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대왕의 신하들이 무리하다고 하면서 이자를 당장에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왕은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을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이러한 관용성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용성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지마다 많은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고 또 병사들 중에서 많은 병사들에게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신부로 삼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귀족들을 굉장히 높여서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그대로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 중에서도 알렉산더의 충신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가 인도 문화와 접속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간다라 양식의 미술도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당시 간다라 미술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의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000년 이후에 간다라 미술의 양식이 우리 석굴암에게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라 미술은 서양 미술과 동방의 미술이 결합되는 그러한 미술로 발전해서 이러한 불상들이 인도와 중국과 동북아시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알렉산더 항에 들어오는 모든 배에 있는 책들은 원본을 꺼내서 사본을 복사를 해서 이 도서관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도서관에 엄청난 분량의 도서가 소장이 되었고, 이것이 동서간의 문명 교류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알렉산더가 지배한 전 권역에 걸쳐서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물품들을 부하들에게 거의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러한 재물들을 다 갖게 되고 대왕에게는 가진 것이 없게 되자 대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왕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좋습니다. 저희도 대왕의 희망을 따라서 새로이 출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부하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알렉산더 대왕은 무력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절제력을 발휘했고 모든 일에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장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폭음 때문에 거친 성격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 그는 항상 부하들에게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용맹함과 이러한 무력에 대한 절제를 잘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대왕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왕도 33세 나이가 되자 전장에서 열병을 앓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하들이 와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요? 라고 묻자 대왕은 가장 강한 자 크라티스토스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라. 그래서 강한 자만이 대왕의 뒤를 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제패한 영웅으로서 이러한 많은 말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영웅 호걸들이 이 알렉산더의 행동을 많이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율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가 33살에 세계를 제패했는데 자신은 그 나이까지 별로 한 것이 없어서 알렉산더 대왕상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개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후에 나온 많은 영웅호걸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많이 존경하고 이분의 뜻을 많이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여러 가지 용맹함과 지혜와 관용과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대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대제국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의 품성을 본받아서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관용하고 때로는 포용력이 있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춤으로써 각자의 인생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